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2부에서는 너가 이제 장기 렌트로 차량을 출고를 했으니까 장기 렌트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 아마 시청자분들한테 장기 렌트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장기 렌트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질문, 장기 렌트는 무엇인가? 일단 차를 타고 싶고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가장 큰 메리트는 차를 자주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장기 렌트를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거지. 왜냐하면은 물론 장기 렌트를 할 때 몇 년간의 계약을 하잖아. 그랬을 때 뭐 3년 하는 사람도 있고 4년 하는 사람도 있고 5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느 정도 계약 기간을 딱 뒀을 때 난 4년까지만 이 차 타고 나머지 다른 차로 갈아탈 수 있어 라는 것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금융 리스랑 개인 장기 렌트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런데도 이제 장기 렌트를 선택한 이유, 장점이 더 있으니까 했겠지? 일단 캐피탈 같은 걸 껴서 개인 리스를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렇게 된다면은 개인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유지비, 그러니까 기름값을 제외하고 정비비 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접촉사고든 대형사고 같은 경우에 난다면은 나는 보험료가 오르질 않아. 이거는 장기 렌트 회사 보험이다 보니 사고가 났어도 보험료는 그대로 동일. 그리고 자동차 정비 혹은 예를 들어서 어디를 범퍼가 으그러져가지고 아니면 뒷범퍼가 뭐 어디 찍혀가지고 그런 거를 바꾸는데 나는 월납이 그대로 동결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만 내고 이 자동차 점검, 정비 혹은 사고가 나서 이런 걸 만약에 바꿔야 된다 하면은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스트레스를 덜 받겠다? 그런 거 신경 쓰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타이어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타다가 타이어를 가를 때도 난 타이어 가를 때 난 반납할 건데 라는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렌트에 월 나가는 비용 이런 거 있잖아. 총 금액, 아까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좋겠어. 장기 렌트의 장점이지 이거는. 다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선수급 같은 경우에는 6,700만 원을 내고 그 당시에 차값이 이게 2,800만 원 정도가 됐어. 물론 장기 렌트를 할 때마다 아니면은 장기 렌트를 고려하는 분들께서는 난 이 옵션도 달리면 좋겠어, 저 옵션도 달리면 좋겠어. 그럴 때마다 차값이 오를수록 렌트비 하는 것도 올라가게 되고,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게 낼수록 월납급이 높아지고 많이 내면 월납급이 적어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1년에 그 제약이 있거든. 계약을 할 때 제약 같은 경우는 기본이 2만에서 2만 5천일 거야. 1년에 총 4년을 렌트를 한다 그러면 2만 5천이면 딱 10만 킬로. 나 같은 경우는 차를 좀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일단 3만으로 계약을 딱 뒀을 때 이제 월납급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도 불구하고 나는 월납급에게 충분히 이제 속된 말로 뽕 뽑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잘 살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있을 거 아니야. 키로수의 제약. 만약에 키로수를 초과한다 그러면 이제 추가 금액이 발생이 되나? 추가 금액이 발생되지. 키로당으로 추가 금액이 더 올라가. 나중에 반납을 할 때 만약에 10만 킬로 기준으로 봤을 때 12만을 탔다. 그 2만 킬로에 대한 거는 키로당 얼마 해가지고 반납을 하면서 그 금액을 더 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건 단점이네. 그렇지. 그만큼까지만 딱 타고 다녀야 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그때쯤 왔다 그러면은 다른 차 타고 다녀야지. 그리고 1년에 3만 이상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니면 난 1년에 딱 3만 정도 타고 다녀야겠다, 2만에서 3만 정도 뛴다 라고 했을 때는 나는 개인 렌트가 더 좋다고 봐. 왜냐하면은 개인 리스 혹은 캐피탈이지. 캐피탈을 통해서 자동차를 구매를 한다 라고 했을 때 5년을 타고 다니면은 예를 들어서 2만 5천씩 뛴다고 하고자. 그러면은 차량 완납이 됐을 때 내가 이 차를 바꿀 시기가 됐구나 라고 했을 때가 차량 키로수가 완전 제로에서 시작을 해도 12만 5천이야. 그치. 팔고 다른 차를 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동차의 감가를 따져봤을 때는 12만 탄 차인데 차를 팔 때 이게 완전히 진짜 똥값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 개인 리스를 혹은 할부로 사가지고
나중에 반납을 했을 때 그 감가상각하고 총 납입 금액 및 이제 캐피탈을 소요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거를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나한테 좀 더 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총 얼마냐. 그래서 이 차를 개인 렌트를 했을 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 7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월 30만 원씩. 이 신차 출고가가 그 당시에는 2,800만 원이었고 오케이. 저는 2,100만 원을 끝까지 내는 겁니다. 4년 동안. 4년 동안. 그 2,100만 원에 나는 자동차 정비비까지 다 들어가 있고 보험비까지 다 들어가 있고 자동차세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차는 나한테 굉장히 유리하겠구나. 개인 장기 렌트를 하는 게 유리하겠구나 싶어서 장기 렌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촬영 시작하기 전에 너가 살짝 얘기해줬던 부분인데 보험 이력이 안 남는다? 그렇지. 이런 게 이제 또 단점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보험 이력이 안 남아. 그래서 내가 개인으로서 이 차를 계약 기간 동안에 전부 다 실컷 타고 나중에 반납을 한 상태에서 내가 마지막에 이제 변심이 생겼어. 나는 차를 사고 싶어. 소유주가 내 이름으로 적혀져 있는 걸로 타고 다니고 싶어. 그럴 때는 만약에 이제 차를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운전자 초보인 거지. 보험 이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보험이 많이 높을 수가 있다 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장기 렌트를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도 장기 렌트로 가고 이럴 경우가 그런 것 때문에도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보험료를 생각을 했을 때 이력이 안 남으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단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점은 없을까? 뭐 하호호네.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였을 때가 있었어? 근데 난 전혀 없었어. 전혀 없었어. 일단은 너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은 대부분 차를 사면 개인 할부 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아예 그렇지. 사버리든지 금융 리스를 사실 안 하잖아. 금융 리스도 안 하고 렌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직장인인데도 장기 렌트를 한 이유, 이런 것도 따로 뭔가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회사에서 법인 장기 렌트가 있어.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 차량을 주는 거는 베스트긴 하지. 근데 일단 나는 이 차를 제일 처음에 장기 렌트를 했을 때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달라. 중간에 이직을 한 번 한 거지. 전 직장에서는 이거는 장기 렌트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장기 렌트를 해서 몰고 다니다가 내가 이직을 하고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타고 다니는 편이야. 그리고 왜 굳이 장기 렌트를 했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차를 많이 타고 다녀. 키로수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회사차 같은 경우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일단 소나타를 회사차로 줘요. 그런데 소나타보단 나는 SUV 타고 싶고 개인 렌트 해가지고 그냥 자차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대신 기름값은 이제 회사에서 내니까 너가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너 개인차로 하면은 키로수가 늘어나면 중고 감가도 생각해야 되고 관리도 너가 직접 다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제 출장 가는데 너가 장기 렌트로 타면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장기 렌트를 선택을 했다. 이게 또 애매한 게 어느 거냐면 회사에서는 나는 자차로 들어가 있어. 하지만 나는 개인 렌트야. 그런데 회사 렌트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차로 들어가. 내가 개인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좀 많이 뛰기도 하고, 회사 측에서는 이제 자동차 차량 감가를 생각해가지고 키로당 얼마 해가지고 이제 기름값도 받고 그 플러스 알파를 받는 거지, 차량 감가에 대해서. 근데 나는 감가 생각해봤자 그때쯤 되면 어차피 반납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은 이제 직장에서의 그런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 렌트가 조금 더 낫다. 개인 케바케? 그치. 케바케겠지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니까. 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나는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어. 직장인인데 장기 렌트를 한다? 왜냐면 대부분이 이제 개인 할부 아니면 금융 리스도 거의 안 하는 거고. 그렇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장기 렌트를 한다 이런 게 좀 생소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조금 있었구나. 그러면 너처럼 이제 장기 렌트를 할까 말까, 아니면 금융 리스로 갈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장기 렌트를 선택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 충분히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차량을 인수하는 방법이 저한테는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 렌트를 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차를 구매하고 그런 분들에 뭐라 하는 건 아니야. 개인의 선택의 자유인 거지.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애착감이 좀 덜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손세차를 하러 간다면 진짜 대충 하고 싶어. 어쩐지 저번에 내가 세차장 갔을 때 굉장히 피곤해 하더라고. 내가 이걸 왜 닦아야 되지? 이런 눈빛이었어. 그냥 자동 세차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막 손세차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막 하면서 야, 나 그냥 대충 할래. 그런 모습 보고 애착감이 좀 없구나. 확실히 느꼈어. 근데 이거 궁금하다. 뭐? 장기 렌트잖아. 그럼 보험도 회사 보험이고 이력도 안 남고. 그러면은 솔직히 그냥 막 타다가 이 차가 전손이 났어. 폐차를 해야 돼. 그러면 너는 이제 면책금만 내면 되는 거야? 면책금이라는 게 일단 보험 중에 일부분이잖아. 근데 그게 전부 다 계약을 할 때 그 보험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너는 이거 타다가 만약에 폐차시켜. 그러면은 차 두고 비슷한 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 하허호 분들이 험하게 운전이 호랑이 같은 거야? 막 이렇게 한 거야? 그건 그 사람들의 운전 습관이 잘못된 거고. 너는 안 그러지? 난 안 그래. 나는 이 하허호만 보면 무서워. 달리는 게 너무 무섭게 달리는 차들이 많아. 맞아. 근데 이제 그러다가 사고가 나도 난 상관없으니까. 야, 씨. 그럼 나도 한번 즐겨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한번 끝낼게. 토토반 구독자님들,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고 소토반을 구독을 해주심으로써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거를 해소하고자 두 발 벗고 뛰쳐나왔습니다. 개인 렌트에 대해서 이건 어차피 내 차가 아니잖아.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나 보험 이력도 안 남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장점과 단점은 어느 것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물론 개인 차가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거를 안고 가실 수 있다면 본인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어느 것을 해야지 가장 유리할까 라는 거를 충분히 이제 계산하시고 잴 때 개인 장기 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만족하고 가장 큰 메리트는 몇 년 타다가 바꾸는 거 부담 없이 타다가 이 금액 내고 쭉쭉 타고 다니다가 질릴 때쯤 되면은 새로운 차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 장기 렌트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 보시고 참고하신 다음에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티지 1.7 디젤 차량에 대한 인터뷰와 그리고 오늘은 장기 렌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는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반의 서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나이스! 서토반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